네, 코웨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재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투자지표 안정성. 부채 비율은 높지 않은데요. 아니 너무 낮은 건 아닌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높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순부채 비율도 뭐 이 정도면, 이자 보상 비율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자본 유보율도 괜찮은데. 근데 주가는 빠지는데. 아, 어 괜찮네요. 뭐 나쁜 거 없는데. 지금 이 정도면 잠깐만 부채 비율이 뭐지? 자본 총계에서 해결되지.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약간 뭐가 있을까요?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 2조 7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 또 분기로 봤을 때 증가죠. 나쁘지 않은데? 법인세 저기 요것도, 단지 요거는 당기순이익은 그럴 수 있고, 나쁘지 않은데? 영어활동 현금은, 투자활동 현금은, 그 다음에 기초 1000억에서 1159.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전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코웨이 2023 IF 디자인 어워드 16년 연속 수상. 가정의 달 맞은 코웨이. 애플워치 에르메스 드려요? 에르메스 이거 뭐야? 웬 에르메스? 코웨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애플워치 에르메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26일 코웨이 따르면 온라인 공식몰 코웨이닷컴에서 행운을 드려요.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오는 5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럭키 드로우 이벤트는 코웨이닷컴에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럭키 드로우 이벤트 경품은 애플워치 에르메스 제품이며 총 3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그래? 이런 거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올 매출 4조 도전한다. 좋은 소식인데? 교섭 4개월 만에 합의해 찬성 뭐 이렇게 가죠. 노사도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시를 볼까요? 전망? 2월 15일 날? 전망이 이거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이상한데. 4분기? 줄어든다고? 뭐 그럴 수 있지. 공매도 볼까요? 공매도가 좀 있나 보다. 공매도가 있긴 있다. 근데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은근하게 있긴 있네.
아, 약간 공매도에 의해서 좀 눌리는 부분이 있긴 있네. 뭐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공매도가 좀 어느 정도 관여하긴 하네요. 나쁘지 않은데? 지분 현황 볼까요? 넷마블이 오우씨 코웨이가 넷마블이 25.08% 갖고 있는데 이지훈 서장원 넷마블이 갖고 있어? 서장원 이사가 대표고 유동비율 73.22% 공매도 받고 뉴스 받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기회수가 있겠죠? 근데 회사가 아무래도 약간 뭐 어, 성장을 했다가 근데 계속 하락한다. 2014년 이후로 15년 이후로 아니 2016년 이후로 하방인데 계속 하방이다. 종목의 특성 자체가 하방인데 하방이네 하방. 계속 빠진다. 쭉쭉쭉쭉 빠진다. 여기서 올라왔다가 하방으로 빠지고 하방이다. 계속 올라왔다가 근데 이게 빠지는 게 2016년 이후로 빠진 거죠. 2020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다가 반등해줬지. 그러다 빠졌지. 그러다 지금 계속 빠지지. 수급도 볼까요? 수급이 안 받쳐주나? 수급은 최근에 개인 물량 들어왔지. 그동안 개인 물량 안 들어왔다가 외국인 물량 들어왔다가 기관기가 안 받쳐주는구나. 수급이 좀 기관계 쪽 연기금이라든지 이쪽이 좀 안 들어오긴 하네요. 수급이 안 받쳐주는 것 같은데. 회사는 나빠 보이지가 않긴 한데. 근데 부채 비율이 좀 있죠.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 예전은 어떻게 됐는데? 예전에 부채 비율이 연간을 봤을 때 그래도 부채 비율도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자본인도 넷마블로 갔고 넷마블이 20% 가져가고 지분이 자본유보일도 증가하는데 수익성 매출도 어느 정도 유지하잖아. ROIC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매입 채무 회전율도 높잖아. 물론 예전보다 약간 약해지긴 했는데 재고자산 회전율 약간 떨어졌구나. 매입 채무 회전율 순자본 순 운전자본 회전율이 순 운전자본 회전율 따라라. 잠깐만.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주가는 하락한다. 주가는 하락한다. 문제가 없는데.
거래가 계속 줄어들지. 털고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안 받쳐주는 것 같은데. 수급 약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세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올릴 만한 세력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 모멘텀. 약간 뭐 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물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된 건데, 그럼 뭐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쵸.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근데 회사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약간 지금 네, 수급밖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건 있긴 하겠죠. 뭐 최근에 그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 거고, 모멘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성장은 아니잖아. 성장은 아니니까. 모멘텀이 없어진 것 같아, 제가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추세가, 잠깐만, 추세를 한번 볼까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저는 크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포지션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화 전략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왜 안 올라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재무로 보게 되면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은 아니고 유지예요, 유지. 유지의 관점이지 성장은 아닙니다. 제가 재무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어, 뭐 재무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랄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회사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거.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추세가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빠지게 되면은 반등은 나오겠죠. 왜냐면은 떨어지게 되면 걸리는 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극도로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다 보면 네, 뭐 이런 데가 지지 라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지 라인에 걸리게 되면 네, 반등은 나와주겠죠. 근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계속 빠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래도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성장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전 그래도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주가가 좀 빠지는 것 뿐인 거지. 어, 약간 저거죠. 지금 저는 회사는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급이 안 따라주고 수익화 전략 관점에서 좀 수익화 전략을 가져가기가 좀 애매한 거지. 만약에 제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은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건 가능하겠죠. 예,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차트가 좀 만들어진다면 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차트가 안 만들어질 것 같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코에는. 아니,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제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종목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게 아니겠어요? 종목 분석이 목적이 아니죠, 솔직히. 예? 종목 분석이 목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종목 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헛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종목 분석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종목 분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뭐 누군가가 종목 분석을 내 종목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종목 분석은 기본이야 이거는, 그렇죠? 이건 기본이야, 그렇죠? 기본인데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종목 분석 끝나면 또 원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예요? 수익이겠죠, 수익.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종목 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코에 대해서. 예. 근데 수익화 전략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넘어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벌써 이것만 해도 제가 17분 넘어갔잖아. 종목 분석하는데도 17분 넘어갔잖아. 수익화 전략까지 버리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종목 분석만 요 정도만 할게요. 수익화 전략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새로운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